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여자 주제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려온 남성의 고함 소리. 24세 소피아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고 웨이터들까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피아에게 일어난 수많은 악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애사는 정말 참혹했죠. 첫 번째 남자친구 이방과의 첫 데이트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소피아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이미 보드카 2잔을 마신 상태였죠. 소피아 앉아. 술 마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소피아가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라고 정중히 말하자 이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러시아 여자가 술을 못 마셔? 말도 안 돼. 마셔. 저녁 내내 이반은 자신의 무용담만 늘어놓았습니다. 소피아가 대학에서 배우는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자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 그런 쓸데없는 공부는 집어치워라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 알렉세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사적으로 보였지만 데이트 중에 소피아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말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닥쳐. 내 주제를 알아.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소피아의 친구들 앞에서도 소피아는 말이 너무 많아. 여자는 조용해야 하는데라며 창피를 주곤 했습니다. 소피아의 친구들도 왜 저런 남자와 사귀냐며 걱정했지만 소피아는 러시아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냐? 라고 체념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남자친구 드미트리와의 일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웨이터가 음식을 조금 늦게 가져오자 드미트리가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음식을 언제 가져올 거야?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는 드미트리를 보며 소피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고 웨이터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만해요. 제발라고 소피아가 간신히 말하자 드미트리는 소피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입을 놀려? 집에 가. 당장. 그날 밤 소피아는 집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남자들과만 살아야 하나?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건가? 소피아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변의 러시아 남성들은 모두 비슷했거든요. 술을 마시고 여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소피아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사람은 없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 올가가 소피아에게 한국 드라마 USB를 건넸습니다. 소피아, 이거 한번 봐. 정말 다른 세계야.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처음에 소피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판타지겠지. 현실에 그런 남자들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지루한 주말 할 일이 없던 소피아는 결국 그 드라마를 틀어봤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부터 충격을 받았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괜찮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묻는 장면. 소피아는 이런 게 가능해? 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는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여자가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심지어 여자가 화를 낼 때도 제가 잘못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소피아는 드라마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였죠.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지? 나는 인간이 아닌가? 밤새 드라마를 몰아본 소피아는 다음날 올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올가,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남자들이 존재해? 소피아,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소피아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남성, 한국 연애 문화에 대해 찾아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여성 혼자 여행해도 안전한 나라라는 것. 심지어 밤 늦은 시간에도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후기들. 한국 남성들이 데이트할 때 여성을 배려한다는 증언들.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이야기들. 이게 진짜라면 소피아의 마음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의 블로그였습니다. 한국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줘요. 아이를 함께 키워줘요. 제 의견을 존중해줘요. 같은 글들을 보며 소피아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러시아에서 그런 남자들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전 재산을 정리한 소피아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했죠. 3개월 후 드디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피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내일 나는 새로운 인생을 찾으러 떠난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 공항에서부터 그녀는 연속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러시아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짐을 찾는 곳에서 캐리어가 무거워 보이자 한국 남성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깜짝 놀라서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그 남성은 무거워 보이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소피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서울에 도착한 소피아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죠.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영어로 May I help you? 라고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홍대 입구역을 찾고 있다고 하자 그 학생은 직접 안내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생크 유소 머치라고 말하는 소피아에게 그 학생은 웰컴 투 코리어, have a nice day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 임산부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남성들. 소피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여기 남자들은 정말 다르구나. 며칠 후 소피아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커플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 커플을 보니 남자가 여자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여자가 화장실 갈 때 가방을 맡아주며 여자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커피를 쏟았을 때도 화내지 않고 괜찮아. 나가서 새로 사자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커플은 길을 걸으며 여자의 무거운 쇼핑백을 남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있었죠. 여자가 미안해, 무겁지? 라고 물으니 전혀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연애구나. 나는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일주일이 지나자 소피아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매일 밤 러시아에 있는 올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올가, 정말 믿기지 않아. 여기 남자들은 진짜 다르더라. 진짜? 뭐가 달라?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줘. 그리고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 와, 나도 가고 싶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보낸 첫 줄을 정리하며 일기에 썼습니다.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다. 여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배우고 있다. 아직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 한국에 온 지 10일째 되는 날, 소피아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러시아 분이세요? 홍대 카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소피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돌렸을 때 마주친 것은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피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교재를 보고 계셔서. 제 이름은 지우예요. 서울대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그녀의 문학 공부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했는데 이 한국 남성은 오히려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러시아어 원문으로는 읽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여자가 뭘 안다고라며 무시만 당했는데. 물론이죠.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서로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와 지우는 매일 카페에서 만나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지우의 태도였죠. 소피아 씨, 오늘은 어떤 러시아 시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지우는 항상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푸시킨의 시를 낭송해주면 지우는 마치 최고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러시아어의 운율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랐어요. 러시아에서 소피아가 시를 읽으면 남자친구들은 지겨워 그만해라고 했는데 지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듣고 싶어 했고 더 알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소피아가 러시아어 발음을 가르쳐 주다가 실수로 지우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지우는 즉시 손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하셨죠? 지우가 붉어진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소피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의 의사를 먼저 생각해 주는구나. 지우가 소피아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강에서 러시아어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요?
야외에서 하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요. 한강에 도착한 지우는 깜짝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러시아 전통 과자와 함께할 한국 전통차였죠. 소피아 씨가 러시아 과자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한국 차와 함께 드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지우의 배려에 소피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항상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시켰는데 지우는 소피아를 위해 미리 준비까지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피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죠. 전 남자친구 드미트리였습니다. 소피아, 어디 갔어? 당장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는 소피아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예요. 돌아오라고. 지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내거나 질투하는 대신 소피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지우는 자신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의 편에 서주었죠. 지우 씨,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소피아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소피아와 지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었죠. 지우는 소피아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소피아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있자 지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미안해요. 무겁죠? 전혀요. 소피아 씨가 편하시면 되죠.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소피아를 먼저 가려주었습니다. 자신은 어깨가 젖는데도 말이죠. 지우 씨, 당신도 들어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소피아 씨만 젖지 마세요. 소피아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상관없다는 거구나. 그날 밤 카페에서 소피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인가요? 러시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요.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소리 듣고 인격을 무시당했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모든 남자를 불신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를 만나면서 세상에는 정말 좋은 남자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저도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고백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소피아 씨가 완전히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소피아의 생일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전통 레스토랑에서 러시아 음식까지 함께 준비한 특별한 파티였죠.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씨가 러시아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한국에 사는 러시아 요리사분께 부탁했어요. 소피아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일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술이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완벽한 사랑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긴 것이죠.
소피아가 러시아식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의견을 말해서 지우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가요? 소피아가 불안해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 같으면 당연히 강해. 여자가 뭔데 그렇게 말해? 라고 했을 텐데. 지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소피아 씨. 제가 한국 문화에만 익숙해서 잠깐 놀랐을 뿐이에요. 러시아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소피아 씨의 솔직함이 좋아요.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런 이해와 존중이었다는 것을요. 지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소피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던 소피아에게 지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아. 소피아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우가 반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는 못하지만 вы выйдете за меня замуж?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우가 러시아어로 프로포즈하는 것을 보고 소피아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동안 몰래 러시아어를 연습했던 것이었죠. 다, конечно, 다. 네, 물론이에요. 소피아가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의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소피아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어머니는 소피아를 보자마자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지우 아버지였습니다. Привет, Софья. 안녕하세요, 소피아. 라고 러시아어로 인사하셨죠. 아버지께서 러시아어를 연습하셨어요? 소피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소피아 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가 러시아어 앱까지 깔고 연습하셨어요. 소피아는 또다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자친구의 부모들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러시아어까지 배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지우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결혼식에 러시아 전통 요소를 넣자고 제안했고 소피아의 러시아 친구들을 위해 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지우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소피아 씨의 문화도 우리 결혼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소피아가 지우와의 결혼 소식을 SNS에 올리자 러시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소피아 미쳤어? 정말 이런 남자가 존재해? 나도 당장 한국 가고 싶어. 한국 남자 소개시켜줘. 한국어 학원 등록했어. 심지어 소피아의 전 남자친구 드미트리도 소피아, 나도 변했어. 돌아와.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피아는 웃으며 삭제했습니다. 결혼식 날 소피아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습니다. 지우의 제안이었죠. 두 문화 모두 아름다우니까 둘 다 입으세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지우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맹세했습니다. 소피아, 평생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소피아도 두 언어로 답했습니다. 지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우 씨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현재 소피아와 지우는 서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 번역 일을 시작했고 지우는 러시아어가 능숙해져 러시아 문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러시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들아, 절대 포기하지 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나는 한국에서 찾았지만 어디든 좋은 남자들은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지우는 한국 남자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야.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해. 그래야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소피아와 지우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커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